김미경. 60평생을 그저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격렬한 이야기가 쓰여질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노년, 감히 금지된 사랑이라 부를 만한 뜨거운 감정, 그리고 저를 송두리째 흔들었던 배신과 마주한 씁쓸한 인생에 대한 것입니다. 엄마, 우리 이제 분가해야 할 것 같아요. 김성진 씨랑 같이 살 집 알아보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딸 이미경이 뜬금없이 던진 말에 저는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29, 결혼할 나이가 한참 지났는데도 제 품을 떠나지 않던 딸이었습니다. 늘 엄마 곁에 있겠노라 말하던 아이였기에 그 말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 김성진 씨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방 발령으로 인해 주중에는 회사 근처 원룸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집에 오는 생활이 벌써 5년째였습니다. 딸마저 독립한다니 이제 이 큰 집에는 저 혼자 남게 되는 건가 싶어 가슴이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놀러 올게요. 아빠도 주말마다 오시잖아요. 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저는 홀로 남겨진다는 외로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퇴직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저에게 딸의 존재는 큰 위안이었는데 그마저 사라진다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남편 김성진 씨가 지방에서 돌아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도 이제 너무 크고 딸도 독립했으니 우리도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게 어때? 마침 회사 근처에 괜찮은 빌라가 나왔다고 하는데 월세도 저렴하고. 남편의 제안은 예상치 못했지만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질 생각에 지쳐있던 저에게는 솔깃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낡고 큰 집을 정리하고 남편 회사 근처의 작은 빌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빌라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 실화의 무대가 될 줄은. 새로운 빌라로 이사 온 첫날, 집주인 이재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호리호리한 체격에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첫인상은 그저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특히 그의 눈빛은 저를 꿰뚫어 보는 듯했고 어딘가 모르게 낯설지 않은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빌라 주인 이재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친절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에 닿는 순간 마치 찌릿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그저 피곤함 때문이라고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동네, 낯선 사람들, 딸의 독립과 남편과의 주말 부부 생활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이대로 시들어가 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마저 엄습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재환 씨는 알 수 없는 위안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빌라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직접 찾아와 해결해 주었고 그때마다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대화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드시죠? 저도 혼자 살아서 아는데 혼자 있으면 가끔 그렇게 공허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의 말은 저의 텅 빈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는 제 남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이재환 씨는 섬세하고 다정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제가 느끼는 감정을 함께 공감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우울한 마음에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어보니 이재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맥주 한 잔 같이 하실래요? 혼자 마시려니 영 맛이 없어서요. 그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시련과 아픔, 그리고 지금껏 혼자 살아온 외로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저는 깊이 공감했고, 저 역시 제 속마음을 그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외로움, 딸의 독립으로 인한 상실감,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따뜻한 손길로 제 손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저에게 잊고 살았던 설렘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웃 간의 평범한 교류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아주는 듯 했고, 저는 그에게 잊고 살았던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재환 씨는 저에게 과거의 금지된 사랑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었지만 세상의 시선 때문에 그 사랑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재환 씨는 그때 그 사람을 닮은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의 따뜻한 손길은 저에게 잊고 살았던 아련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점차적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자주 저를 찾아왔고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은 배려 하나하나에 저는 감동했고 그의 존재는 제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로 흘러갈지,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저는 중년의 위기 속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재환 씨는 저에게 주말에 함께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 김성진 씨는 주말에도 회사 업무 때문에 지방에 남아있다고 했으니 아무런 방해 없이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외곽의 한적한 드라이브 코스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아름다웠고 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점심으로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와 유머러스한 이야기에 저는 오랜만에 마음껏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는 저를 한적한 바닷가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수평선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잔잔한 파도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촉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재환 씨가 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미경 씨, 저는 미경 씨를 만난 후로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저 역시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이끌려 깊은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뜨거웠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세상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저를 데리고 작은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하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과 격정적인 사랑은 저에게 잊고 살았던 노년의 성과 뜨거운 사랑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한없이 나약하고 외로운 존재임을 인정했고 그의 존재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어제의 뜨거웠던 밤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고 저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서둘러 펜션을 나왔고 이재환 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대로 괜찮은가?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재환 씨를 피했습니다.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에게 깊이 빠져든 상태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아른거렸고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재환 씨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줄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경 씨, 저는 미경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 감정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결국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고, 우리는 그렇게 금지된 사랑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남편 김성진 씨가 지방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손을 잡고 산책을 했습니다. 그의 옆에 있을 때만큼은 저는 세상 모든 시름을 잊고 행복했습니다. 마치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재환 씨가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미경 씨, 사실 저는 예전에 미경 씨 남편 김성진 씨와 같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경 씨 남편 김성진 씨는 저의 아내 김은주 씨와 내연 관계였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남편과 이재환 씨의 아내가 내연 관계였다니.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 아내 김은주 씨는 오래전부터 김성진 씨와 몰래 만나왔습니다. 제가 지방 발령을 받기 전부터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아내가 요즘 부쩍 외박이 잦고 연락이 잘 안 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에서 김성진 씨와의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은밀한 대화가 담긴 핸드폰 사진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남편 김성진 씨의 이름과 김은주 씨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며 사랑을 속삭였고 은밀한 만남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제 남편이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김은주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아내의 비밀이 아닌 남편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에 친구가 얽혀 있었다니. 친구의 배신까지 더해져 저는 2중 3중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재환 씨의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며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미경 씨, 저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김성진 씨와 김은주 씨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경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미경 씨가 김성진 씨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경 씨를 만나면서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미경 씨의 따뜻함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미경 씨,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의 고백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그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제 마음을 휘저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재환 씨의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고, 남편 김성진 씨와 친구 김은주 씨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김성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아무런 이상한 점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에게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저는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의 표정, 그의 눈빛,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김은주 씨라고 기억해요? 예전에 여보 회사 동료였던.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아, 은주 씨? 어렴풋이 기억나네. 왜? 그의 태연한 모습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는 걸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요? 김은주 씨랑 무슨 관계예요?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보며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재환 씨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당신, 어떻게 알았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 곁을 지켜온 남편이 저의 가장 친한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충격, 반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저는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김은주 씨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흐느끼며 그의 어깨를 때렸습니다. 말해봐. 왜 그랬어?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순간의 실수였어. 그의 변명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실수? 몇 년 동안 이어진 관계가 실수라고? 당신은 나를 기만하고 속여왔어.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는 남편은 그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각자의 방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울었고 저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과연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그리고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인생의 굴곡 앞에서 저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저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씁쓸한 결말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딸 이미경은 부모님의 이혼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저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재환 씨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는 저를 걱정하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를 향한 복잡한 감정, 그리고 남편과의 이혼 이야기까지. 이재환 씨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 저는 미경 씨를 속인 것에 대해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 겁니다. 하지만 미경 씨를 향한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만약 미경 씨가 괜찮다면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를 믿어도 되는 걸까? 그의 진심을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재환 씨와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저의 딸 이미경은 처음에는 이재환 씨를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이재환 씨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진심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그를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새로운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이재환 씨는 저에게 한없는 사랑과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겪었던 아픔을 이해해 주었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잊고 살았던 웃음을 되찾아 주었고, 저는 그에게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의 배신과 친구의 배신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환 씨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저는 조금씩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굴곡의 연속이며 언제든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시련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이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겪고 있을 인생 고민과 닮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공이며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어쩌면 젊은 시절의 사랑보다 더 깊고 진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삶의 굴곡 앞에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는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에게도 저처럼 황혼에 피어난 위험한 불꽃과 같은 경험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은 그 불꽃을 어떻게 마주하셨나요?